유형 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영역을 제공하거나 타인에 대한 임대, 남한테 빌려주고 임대료 받는 거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데 물리적인 형체가 있는 자산. 그러니까 유형 자산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유형 자산 뜻이고요. 특징 및 인식 기준 볼게요. 일단 유형 자산이 무슨 자산인가? 형체가 있는 자산인데 첫 번째가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이에요.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따라서 이걸 갖고 있는데 영업 활동이 아니라 투자 활동으로 갖고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다. 그럼 이건 유형 자산이 아닌 투자 자산, 똑같이 생긴 모양이 똑같은데 투자 자산으로 분류해야 되고, 이걸 판매를 목적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재고 자산으로 하셔야 되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빌딩을 갖고 있는데 이걸 뭐로 갖고 있냐? 영업 활동에 쓰려고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건물이라고 부르고, 이걸 투자할 목적이다. 그럼 이거는 투자 부동산이라고 부르고, 똑같은 건데 저거를 판매하는 게 목적이다. 사다가 파는 사람이야. 그러면 상품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땅도 마찬가지죠. 땅도 영업활동에 쓰려고 하면 이게 토지가 되는 거고, 아니면 투자 목적이면 투자 부동산, 내다 팔 사람은 상품, 이렇게. 영업활동에 사용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이 자산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회계 기간 동안에, 몇 년 동안 쓴다는 얘기죠. 여러 회계 기간 동안 뭘 제공하냐면 기업에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런 미래 용역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미래 용역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서 회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이걸 사자마자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놓고 그 용역 잠재력이 소모되는 금액을 측정을 해서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유형자산은 그 용역 잠재력이 존속하는 한 계속해서 갖고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차죠. 이제 차. 회사에서 영업활동에 쓰려는 차, 뭐 건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수익 창출 활동에 이용됨에 따라서 단기에 소모된 용역 잠재력을, 이 용역 잠재력이 무한하지는 않을 거니까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하는데 그게 감가상각비예요. 따라서 내용연수가 1년이 안 돼요. 이런 공구나 기구는 이렇게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곧바로 그냥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소모품비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물리적인 형체가 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이지. 내용 똑같은데 물리적인 형체가 없다. 그러면 무형자산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유형자산의 특징이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이렇게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하려면, 즉 장부에 기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있네요. 이것만 보시면 되겠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자산으로부터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해서 회사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자산에 샀을 때 취득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래야 기록할 수 있겠죠. 원가를 측정할 수 없는데 기록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건 봐두시면 되겠고요. 분류 봅시다. 유형자산의 뜻 정도는 다 이미 알고 계셔야 되겠는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으며 여러 회계 기간 동안에 걸쳐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 용역 잠재력을 지닌 자산이고, 그리고 물리적인 형체가 있는 자산이다. 자, 분류를 보시면 무슨 자산들이 있는가? 첫 번째가 토지. 이건 이제 계정가공 명칭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땅이라고 부르는 거. 이걸 토지라고 쓰려면 목적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야 토지라고 부릅니다. 대지나 임야 전답 등으로 하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뭐로 해야 되겠어요? 매매 목적이니까 상품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비업무용으로 가지고 있어요. 영업활동에 쓰지 않고 갖고 있어. 그러면 투자자산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토지고요. 두 번째, 건물, 대전가목 명칭이에요. 뭐 빌딩이라고 부르는 거, 상가 뭐 이런 거. 회사의 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점포나 창고, 사무소, 공장 등의 건물, 그리고 냉난방, 전기통신 및 기타 부속 설비 등. 여기서 냉난방이라는 건 에어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뭐 전 통신 설비, 뭐 전체 뭐 중앙 집중식 냉난방 이걸 합쳐서 건물이라고 부르는 거지. 사무실 한 칸에 에어컨 하나 놨는데 이걸 건물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그건 비품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구축물이라고 있죠. 세 번째가 구축물. 자기의 영업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토지, 즉 땅 위에 정착된 건물 뺀 나머지 모든 거. 그러니까 땅 위에 지을 수 있는 건물 뺀 나머지 모든 걸 다 구축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교량, 다리나 궤도, 갱도, 정원 설비, 기타 토목 설비 또는 공작물 등을 구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기계장치. 기계죠, 기계. 제품의 제조, 생산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장치. 또 기계장치라고 하니까 뭐 기계는 기계가 다 기계가 아니라 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노래방 기계를 샀어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그걸 기계장치라고 하지는 않지. 생긴 게 기계라고 기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하는 거라고요? 제품을 만드는 데 쓰는 걸 보고 기계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생긴 모양이 기계라고 해서 그럼 다 기계지. 냉장고도 기계니까. 그런 거 아니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쓰는 걸 기계장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뭐 운송 설비, 뭐 컨베이어 시스템, 뭐 자동으로 쭉 이렇게 지나가는 거, 그 다음에 기중기. 기중기가 이렇게 생긴 기중기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길게 이렇게 해서 두는 게 있죠. 이걸 차량이라고 하시면 안 돼. 차량 운반구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차는 보통 그걸 타고 물건을 실어 나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기계야, 기계. 저걸 타고 뭐 어디 놀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회사 뭐 영업하러 다니겠어요? 그걸 기중기. 그냥 기중기는 보통 이렇게 자리에 고정돼서 이렇게 드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생긴 거를 착각해서 차량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호이스트는 뭐 철강업에서 뭐 큰 쇳덩어리 들어 올릴 때 이렇게 조작해서 이렇게 올렸다 쭉 이렇게 보내는 거 있죠. 이런 운송 설비도 기계장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물건을 만들 때 돌리는 그런 기계들과 이런 운송 설비들을 합쳐서 기계장치라고 부른다.